네, 이어서 다음 코스피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철강의 대표 기업 현대제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철강 업계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아제강 기업을 좀 다뤄보면서도 철강 업계가 좀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산 저가 후판 수입이 좀 급증하면서 피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국내 철강 수요가 줄고 있고요. 또 중국이 생산 감축과도 수출 확대에 나서면서 철광석의 가격이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 철강 가격도 하락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파장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값싼 중국산 이 철강제 수입이 좀 급증함에 따라서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영업이익이 좀 반토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제철도 올해 국내에 투자 행보를 좀 위축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 전망이 좀 불투명하고 실적도 크게 추락한 탓인데요. 이 박판 열연 공장은요, 가동을 좀 무기한 연장을 했고요. 한데 이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미국 전기로 이 신규 투자도요, 좀 내부적으로 잊혀질 만큼 후순위로 밀렸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현대차와 기아의 해외 사업 행보에 맞춰서요, 해외 스틸 서비스 센터 구축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실제 투자 효과도 끌어내겠다라는 방침까지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일에는 철강 업계에 따르면 이 현대제철은 올해 상분기 예정된 당진에 있는 제철소 박판 열연 공장 전기로 이 재가동 일정을 좀 무기한 연장했다라고 결정했다라고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해당 설비는요, 지난 2005년에 첫 사업 생산에 돌입한 뒤에 연간 100만 톤 규모의 박판을 생산을 했지만 2020년에 이렇게 철강 업황에 대한 또 악화와 만성 적자라는 이유로 좀 지금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5월에는요, 현대제철이 총 1,500억 원을 좀 투입을 해서요, 동설비를 좀 재가동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철 스크랩과 또 직접 환원철을 활용한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철강 업황이 좀 침체가 되고 있는 만큼 전세적으로 아무래도 회복이 좀 더딘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철강 업계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현대제철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현대제철이요, 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에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 글로벌 탄소 중립과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응을 해서요, 탄소 저감 강판에 이 판매 기판 구축을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유럽 고객사들과의 이 탄소 저감 강판 판매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고객사는 이 체코의 최대 자동차 부품사인 이 타웨스코이고요. 또 이탈리아의 자동차 강판 전문 가공업체인 유사이드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유럽의 주요 자동사인 폭스바겐 같은 이렇게 철강 소재를 좀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향후에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의 탄소 중립 계획에 좀 보응을 하기 위해서 탄소 저감 강판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은 이들과의 함께 고객사로도 협업을 하는 만큼 앞으로의 또 매출 효과에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탄소 저감 강판 부품 테스트를 또 진행을 했고요. 탄소 저감 강판에 대한 공동 마케팅 또한 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 또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와 함께 기술 개발 협력을 추진을 통해서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협력을 통해서 이 현대제철은 제품 표면의 결함을 파악하는 등 이 적용이 좀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철강 제조 공정의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겠다라는 기대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현대제철이요, 해상풍력 시장에도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주로 해상풍력 구조물에 들어가는 이 철강제를 공급하는 것을 계속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상풍력이 좀 미래 수익성이 커질 사업으로 좀 각광을 받으면서 발빠르게 좀 이 시장을 거점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해상풍력 사업은요, 고가의 철강 제품이 좀 대규모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철강 업계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지금 이렇게 선점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상풍력 플랜트에 들어가는 구조물 특성상 또 부식이 안 돼야 되고 또 진동을 좀 덜 느껴야 되고요. 또 저온에도 강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 또한 굉장히 또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현대제철의 제품이 이러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염수에 대한 부식 방지와 또 여타 그 철강제 대비해서 고사양의 철강제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상풍력이 좀 대형화된 게 또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무게와 강한 진동을 견딜 수 있는 특수 강제가 필요한데요. 현대제철은 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인 이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에 하부 구조물용 이 강관을 공급을 한 이력도 있습니다. 또 대만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이 강관을 공급을 해서요, 해외 대형 프로젝트 물량을 또 수주했던 그런 실적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뭐 석유화학 업계도 그렇고 또 지금 이 철강업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중국의 이 저가 물량 공세에 이기지 못해서 계속해서 기업들이 좀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살펴봤습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뭐 탄소 저감 강판이라든지 또 해상 풍력 시장까지 발을 넓히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업황이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신용 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현대제철이요, 이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 신용평가로부터 이 각각의 안정적 등급,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현대제철은 회사채 시장 단골 손님인데요. 2010년부터 줄곧 이 AA 안정적의 신용 등급을 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현대제철의 주요 전방 사업은 이 건설업과 또 자동차 산업 그리고 조선업 등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수요 산업의 경기 변동에 대해서 좀 대응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등급 평가 이유를 밝힌 건데요. 현대제철이 또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역시나 좀 회사채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업황 불황에도 아무래도 좀 탄탄한 이런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그러한 이유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런 기반으로 해서 우선 신용 등급을 좀 지켜낸 만큼 아무래도 낮은 금리에 이렇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요, 현대제철이 2년물에 1,000억 원, 그리고 3년물에 700억 원, 5년물에 300억 원 등 총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나왔고요. 공시 또한 나왔습니다. 이날 5일에 수요 예측에 나설 예정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최대 3,000억 원까지 증액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이런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A급의 우량채인 이 현대제철이요, 채권 시장에서 좀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서 1월에도 3,000억 원의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가 수요 예측에서 1조 7천억 원의 뭉치돈을 끌어모으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또 5천억 원으로 좀 증액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대자금, 이런 자금으로 인해서 모두 채무 상환에 활용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번 발행 자금은요, 채무 상환과 함께 유동성 강화에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현대제철에서 하반기 이 만기가 좀 도래되는 사채는 2017년 7년물로 또 발행했던 1,100억 원 규모의 공모채가 전부인데요. 해당 사채 만기일은 이달 19일로 정했고요. 이를 차환하는 데 자금을 좀 우선적으로 투입할 전망이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의 실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을 살펴보면요. 11조 9,892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4% 축소가 됐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80.8% 줄었는데요. 1,538억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건설업 둔화에 따른 이 보형광의 판매가 감소가 됐고요. 철강 업계 위축에 따른 판가 하락, 그리고 저가 철강제 유입에 따른 열연과 또 후판 부분에서 적자가 좀 전환이 됐다. 좀 악재가 계속해서 겹쳤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익성이 저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이 재고자산 관리와 또 유유부지 매각 등을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AA 등급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신용 등급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회사채 금리가 3.8에서 3.9%로 형성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회사채 금리가 인하 기조인 점을 비춰봐서요. 이번 발행 사채도 좀 이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낮은 수준으로 금리가 형성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안정적인 이러한 신용 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좀 낮은 금리로 이렇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이 현대제철의 모습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현대제철이 또 이 철강 상장 기업 중에서 브랜드 평판 또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2024년 9월 소식인데요. 바로 철강 상장 기업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의 현대제철이 딱 자리를 또 차지했습니다. 2위가 포스코홀딩스였고요. 3위가 KG스틸 순이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요. 철강 상장기업 42개의 브랜드에 대해서 이 빅테크 분석을 활용한 결과였는데요. 브랜드 평판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했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였고요. 철강 상장기업의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요. 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 가치와 또 소통 가치, 소셜 가치, 그리고 시장 가치, 재무 가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브랜드 평판 지수가 이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좀 찾아내서요. 이렇게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나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철강 상장 기업의 브랜드 평판 분석은 참여 지수, 그리고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 또 사회 공헌 지수로 구분을 해서요. 브랜드 평판 지수를 산출해낸 결과인 건데요. 철강 상장 기업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이 현대제철 브랜드가요. 지난 8월에 브랜드 평판 지수와 비교를 해보면요. 15.15% 상승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현대제철에서 지금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중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게임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인데요. 제철의 연금술사라는 게임입니다. 이 세계를 지켜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조금 더 좀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원순환의 가치를 좀 더 전달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철 스크랩 재활용을 통해서 좀 간단한 조작으로 이게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게임은 앱 다운로드 없이 이렇게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내에서 QR코드 또 웹 링크를 통해서 누구나 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제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대제철 공시 요약입니다. 현대제철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회사채 시장에 문을 두드립니다. 업황 불황에도 탄탄한 재무구조 기반 우수한 신용 등급을 지켜낸 만큼 낮은 금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2024년 9월 철강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 현대제철이 차지했습니다. 철강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분석은 참여지수와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등으로 구분해서 브랜드 평판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철강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현대제철 브랜드는 지난 8월 브랜드 평판 지수와 비교해보면 15.15% 상승했습니다.